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외압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수사 지휘는 전혀 없었고 아내가 놀라 좀 차분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야당에선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조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강대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매우 정신,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조 장관은 엄연히 현직 법무부 장관인 만큼 이는 명백히 수사외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이 폭로된 이후 한국당에서는 정회를 신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긴급 의총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통화를 해서 잘해달라고 한 것이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검사와 통화 여부를 물었던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가 된 것도 사상 초유지만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통화했다는 것도 검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조 장관은 정말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조 장관을 맹비난했는데요. 의총이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하고 탄핵소추 또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 탄핵 소추안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이 되는데 이는 해임 건의안과 같은 의결 기준입니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인데 비해 탄핵 소추안은 의결이 되면 바로 국무위원회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다만 110석의 한국당과 28석의 바른미래당만이 힘을 합칠 경우에는 찬성표가 과반수가 못 미치기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가결될 수 있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사례는 2015년 9월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례가 유일합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기각 경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강동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조 장관이나 부인이 주의원에게 이야기해 줄 리가 없고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거기에 압수수색을 허락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은데 그중 한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과거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이 드러나 이 또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 장관이 1994년 태강그룹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가량의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았고 2011년 4월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 장관과 태강그룹과의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간암치료 등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술, 담배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황제 보석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공개한 권성동 의원은 재벌을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했다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고 이것만 해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조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당시 해외 유학 가는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돈이 들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반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가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철면피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도 없습니다. 진짜.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정말 탄핵안이 통과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38석에 불과한지라 타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만 봐도 조 장관은 그 자리에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죄만 더 쌓아가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외화부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조 장관이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외압을 시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 장관의 말들은 이미 시용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누가 조 장관의 해명을 믿을까요? 그렇게도 똑똑하고 유능하셨던 조 장관께서 말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도 같다는 구하지문 설참신도라는 그 말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